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펀딩 엑스레이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게임 아이템 하나에 2억 이렇게 팔린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그거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NC소프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NC소프트와 리니지라고 하면 너무 잘 알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의 10년, 20년 전부터 리니지 재탕한다, 리니지 재탕해서 망할 거다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리고 심지어 인터넷 시대가 아니라 모바일 시대에서도 리니지 IP를 실적을 떡하니 내놓으면서 NC소프트는 계속 망할 거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최대 실적을 내면서 꿋꿋하게 잘 버텨왔던 NC소프트가 최근에는 정말로 애널리스트, 주주, 그리고 게이머들에게 한 목소리로 정말 NC소프트는 위기다, 그리고 게임이 정말 문제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가가 한없이 추락하고 지금 정체 중에 있는데요. 지금이야 리니지가 생각해보시면 너무 과열된 그 인간의 끝까지 칸의 경쟁의식, 그리고 돈을 쓴 만큼의 최대 효율이 나는 페이 투 윈, 그리고 아무나 이제 공격해서 아이템을 빼앗는 PVP 등등의 굉장히 악명 높은 시스템이 많이 있는데, 과거에 NC소프트는 정말로 온라인 게임의 개념도 없던 그 환경에서 정말 맨 땅에서부터 만들어서 성공 신화를 쓴 그런 회사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NC소프트의 처음 시작부터 성공 스토리까지 짚어보고, 지금 현재의 문제는 어떻게 생겼고 과연 개선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개선한다면 어떤 방향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인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C 하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리니지죠. 그리고 처음에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도 리니지의 성공으로 상장하고 계속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도 계속 리니지를 냈었던, 가장 NC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가장 중요한 IP가 리니지인데요. 리니지라고 하면 NC소프트와 이제 김택진 창업자가 떠오르겠지만,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최근까지 XL게임즈 대표를 역임하셨던 송재경 대표인데요. 송재경 대표는 한국 최초의 그래픽 머드게임인 바람의 나라를 넥슨 김정주 창업자와 함께 개발을 했었고, 정식 서비스가 몇 달 남겨진 1996년 말 넥슨에서 이제 퇴사를 하게 됩니다. 넥슨을 나온 송재경 대표는 자신이 다녔던 대학원 랩실을 직속 선배였던, 당시 아이네트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던 허진호 대표님께 가서 중세 판타지를 배경으로 한 그래픽 머드게임을 개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재밌게도 그 허진호 대표님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고 지금 현재 VC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 리니지는 당시 이제 송재경 대표님이 그 순정 만화로 분류되는 카테고리에 그 만화를 보고 이걸 바탕으로 좀 세계관을 만들고 스토리로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신일숙 작가라는 분이 만들었던 그 만화였었고, 그 송재경 대표님이 신일숙 작가님을 찾아가서 리니지 작품을 게임으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설득을 해서 게임 작품 허가를 이제 받고 개발에 돌입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창 개발을 이제 잘 하고 있었는데, 당시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96년 말 이제 97년 맞았으면 해당 시기에 이제 우리나라에 큰 위기가 터졌죠. IMF 위기가 터졌고, 그 IMF 위기 때 아이네트 회사 자체도 경영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게임은 개발하기까지는 또 시간과 비용이 한참 소요가 될 예상을 하고 있는데, 회사는 경영 위기다 보니까 굉장히 점점 출구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당시에 굉장히 소중한 인연 중에 한 명이 또 이제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NC소프트의 김택진 대표입니다. NC소프트는 당시 게임 회사가 아니었고 인터넷 기반 소프트웨어 회사였습니다. 김택진 대표 자체가 한글과 컴퓨터의 파운딩 멤버로 애초에 워드 프로세서 개발을 같이 했었었고, 그 이후에는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이제 납품을 하면서 NC소프트를 성장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송재경 대표는 개발 중이었던 리니지 프로젝트와 함께 NC소프트에 영입이 되었고, 해당 게임을 NC소프트에서 끝까지 개발해서 런칭을 하게 됩니다. 김택진 대표는 당시에는 스토리나 이제 퀘스트 위주의 싱글플레이 게임을 보다 더 접속한 유저 간의 자체의 교류, 그리고 자체의 경쟁들, 그리고 자체 집단을 만들어서 서로 간의 소통과 경쟁을 유발하는 그런 혈맹 시스템을 제안을 하면서, 보다 더 그 게임 환경에 접속해서 그 자체의 세계들을 또 즐기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의 작은 사회를 만들어가고 교류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게임 설계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송재경 대표는 결국에는 그 방향에 맞게 개발을 하게
되는데 돌이켜보면은 바람의 나라와 리니지를 동시에 개발을 해서 한국 MMORPG의 거의 아버지라고 불려도 모자라지 않는 그런 많은 공헌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바람의 나라도 김진 작가라는 분이 그린 만화를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재경 대표님 자체가 약간 그런 순정 만화를 보시면서 세계관을 좀 확대했다는 게 상당히 흥미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니지는 1998년 9월 정식 서비스가 시작이 되었고 본격적으로 게임이 성장을 해서 당시에 굉장히 한국의 돌풍을 또 하나 일으켰었던 스타크래프트와 동시에 PC방을 양분을 하는 그런 기염을 토했었고 게임의 폭발력과 중독성은 더욱더 강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리니지에 붙들어두게 되는 효과를 낳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리니지에 열광을 하고 그리고 더 빠져들게 됐는지 간단하게 특성을 말씀드려보면 앞서 말씀드린 PK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게임에 접속해서 유저 간 이제 결투를 할 수 있는 게 그 게임에 참여하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접속하자마자 남들한테 공격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 게임을 접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온라인 게임 MMORPG에서 이런 PK 같은 경우에는 매우 제한적으로 제시를 하거나 제한적으로 PK를 할 수 있는 투기장을 따로 마련을 하거나 보통 그런데 리니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법지대처럼 그냥 아무데나 때려가지고 그분들이 또 이제 가지고 있던 아이템을 랜덤으로 이제 떨궈서 그 아이템을 뺏을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약육강식의 구조로 이제 게임이 좀 설계가 됐었고요. 그리고 앞서 말했던 그렇게 서로 너무 흉흉한 사회에서 본인 혼자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자신들을 위협하는 다른 세력들과 함께 거대한 그런 공성전 등을 통해서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혈맹 시스템을 만들어 줌으로써 그 안에서 거의 정글과 같은 이 사회 속에서 자기 자신과 자기가 마음 맞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교류를 하고 경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속화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안에서 서로 간에 경쟁을 하도록 게임이 설계되었었습니다. 그렇게 설계가 되다 보니까 뭐 아이템 거래나 아니면 현금을 지른다고 하죠. 그런 현질 유도를 매우 강하게 만들어서 돈을 쓰는 사람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힘을 가져가고 그리고 그런 혈맹에서도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면서 호전적인 사람들이 현금을 죽도록 쓰면서 죽어라 경쟁을 하게 되는 그런 게임의 대명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별도로 아이템을 따로 이제 현금 거래를 할 수 있는 뭐 아이템베이나 이런 사이트들에서도 단연 NC소프트의 리니지 아이템이 최고가로 거래가 되는 뭐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게임의 악명과는 별개로 게임 자체는 굉장히 꾸준한 재무 실적을 시현하면서 성장을 하게 되었고 NC소프트는 2000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상장 당시의 실적은 매출 582억에 영업이익 294억으로 매우 양호하고 견조한 실적을 내고 있는 우량한 회사였습니다. 상장도 매우 흥행했던 것으로 지금 당시 자료를 보면 파악이 되고 있고 당시에 약 3,198억 원 밸류로 NC소프트가 상장을 했었네요. 그래서 공모 자금을 630억 원 조달을 했었습니다. 당시 자료를 찾아보면 뭐 VC 중에서 유일하게 NC소프트에 투자한 회사는 IND 창업투자라는 회사라고 하는데요. 이 회사는 2010년까지는 굉장히 활발한 투자 활동을 하다가 현재는 사실상 휴업 상태인 것으로 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뭐 리니지와 NC소프트는 매우 전성기를 맞게 되는데요. 2003년에 리니지2를 발매해서 그거 자체도 대성공을 하게 되었고 2008년에는 아이온, 2012년에는 블레이드 앤 소울을 개발하면서 각각의 게임을 잘 특성을 살리면서 성공하고 각각 게임들 자체가 그 하나하나 다 MMORPG의 세부 장르로서의 대표작이 되면서 NC소프트는 MMORPG의 최강자로 군림을 하게 됩니다. 특히 무협풍의 블레이드 앤 소울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중화권에서도 상당한 인기를 끌면서 뭐 NC소프트를 해외에서도 실적이 발생하고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또 다른 위치에 또 놓게 되고요. 해외 실적 또한 견인하게 되면서 NC소프트를 국내 넘버원 회사로 발돋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전후로 모바일 게임들의 실적들이 크게 상승하고 PC 게임들의 실적들이 주춤하면서 PC 게임 위주인 NC소프트는 이제 경쟁력이 좀 약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전망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NC소프트는 당시에는 모바일 시장에 직접 진출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리니지2 레볼루션이나 아이온 레볼루션 그리고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을 전부 넷마블을 통해서 런칭을 했었기 때문에 당시 많은 사람들이 NC소프트는 그간 만들어낸 IP를 넷마블을 통해서 모바일 시장에 이제 런칭을 하고 그 라이센스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업
방향을 정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는 아니었던 게 2017년 NC소프트에서 리니지 M을 런칭을 하게 되는데요. 그냥 리니지 1 당시에 거의 약 20년 전에 그 게임을 그냥 모바일로 이식한 버전으로 느껴졌었는데요. 리니지 1이 그다지 좋은 그래픽이 절대 아니었고, 그리고 뭔가 당시에 모바일 게임에 맞는 뭐 그런 요소들이 도입된 것도 그다지 아니어서 소위 말하는 그냥 리니지 1을 모바일로 이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딱히 뭐 그래픽이 좋은 것도 아니고 시스템이나 그런 게임성에 있어서도 막 특별하게 강화된 부분이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뭐 이게 흥행을 과연 할 수 있겠냐라는 전망들이 좀 있었는데요. 실제로 게임이 런칭하고 나서 보니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리니지를 죽도록 즐기는 사람들, 린저씨들을 전부 불러 모으면서 게임 분야 매출의 압도적인 1위, 그리고 리니지 2M을 이어서 내놨는데 그거는 모바일 게임 분야의 압도적인 2위로 자리를 잡으면서 몇 년간 쭉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당시 리니지 M을 런칭하면서 최민식 씨를 모델로 해서 광고를 찍었었는데요. 그 광고 자체가 모든 그 한국의 린저 씨들의 마음에 호승심을 불러일으키면서 다 모바일 세계로 다시 뛰어들자라는 느낌을 가져가게 된 매우 잘 만든 광고 중에 하나로 좀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모바일 게임에서는 수년간 엄두도 못할 정도의 포지션을 차지하면서 1, 2위를 그냥 독식을 했었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매출 2.4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 8,248억 원을 시현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었고, 2021년 주가는 148만 원을 주당 기록을 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가장 NC소프트의 화려한 전성기가 열리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향후에도 NC소프트의 미래는 탄탄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그런 상황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당시 누가 보더라도 NC소프트의 리니지 M과 리니지 2M은 모바일 시장의 최강자로 수년간 군림하고 앞으로도 그 쭉 군림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NC소프트 자체의 리니지 IP가 정말 수십 년을 더 갈 수 있겠구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앞으로도 탄탄대로만을 걸을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NC소프트에게 그 다음에 매우 큰 위기들이 연달아서 이어지게 됩니다. 이상 전석철의 유니콘의 VC 전석철이었습니다.